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할당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할당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은 매우 간단해요. 인원별,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실제로 회사나 아니면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죠. 매우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면서 일단은 1대1 할당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대1 할당 문제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자, 현재 우리에게는 가용 인원이 유진, 주민, 상규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젝트가 1번 프로젝트, 2번 프로젝트, 3번 프로젝트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이제 이 유진과 주민, 상규 각각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하나씩 할당을 하는데 각각 유진이 1번 프로젝트 할 때, 유진이 2번 프로젝트 할 때, 유진이 3번 프로젝트 할 때의 소요 시간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 1번 프로젝트 할 때는 예를 들어 한 6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프로젝트 할 때는 15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도 있고, 3번 프로젝트 할 때는 예를 들어 8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민이가 1번 프로젝트, 2번 프로젝트, 3번 프로젝트 할 때 걸린 시간도 유진과 다르게 횟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프로젝트를 하는데 유진은 6시간이 걸리는데 주민이는 7시간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 인원별로 각 프로젝트별로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때 토탈 시간 총 잠시만요. 서메이션 총 토탈 시간을 서메이션 한 것이 합이 최소화가 되는 프로젝트 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1대1 프로젝트 할당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할당 문제를 푸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회 비용표라는 걸 작성해 줍니다. 기회 비용표. 자, 이 기회 비용표를 작성한 다음에 이제 이것이 작성한 결과가 최적인지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최적 검사라고 해요. 이 최적 검사에서 총 할당 시간 합이 가장 최소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이 최적 검사를 했는데 맞다, 최적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멈추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기회 비용표를 수정하게 됩니다. 이 기회 비용표를 수정하고 또 그때 최적이면은 진행하고 최적이 아니면은 다시 수정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이죠. 이거를 우리는 또 헝가리 법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행이나 열 어느 걸 먼저 봐도 상관없지만 행부터 봐줍시다. 인원이 있는 행부터 볼게요. 자, 현재 유진과 주민 상규가 각각의 프로젝트 1, 2, 3을 수행했을 때 총 각각 그 인원별, 프로젝트별 걸리는 시간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수행 시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진이 프로젝트 1번을 수행을 했다면 6시간이 소요되고 유진이 프로젝트 2번을 수행한다면 15시간이 3번을 수행한다면 8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같은 프로젝트이지만 주민과 상규가 수행할 때는 본인의 업력과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죠. 예를 들어 같은 프로젝트 1번이라고 할지언정 유지는 6시간, 상규는 11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물론 상규는 프로젝트 3번과 더 관련된 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프로젝트 3번에 대해서는 유진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라는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할당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회비용표를 작성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주면 됩니다. 각 행에서, 행은 이 행이죠. 각 행에서 가장 작은 비용을 찾습니다. 자, 유진이 있는 행에서 가장 작은 비용 어떤 것이죠? 네, 가장 작은 비용이라고 하면 가장 작은 시간인 거고, 자, 6시간 걸리는 프로젝트 1이 가장 작습니다. 그러면 각 행별로 가장 작은 비용을 빼줍니다. 자, 유진은 6시간이 가장 작으니까 얘를 여기서 6을 빼주고 그러면은 0이 되겠네요. 그러면 15에서도 6을 빼주고 9, 8에서도 6을 빼주고 2가 되네요. 마찬가지로 주민이 있는 축에서는 7, 17, 5 중에서 가장 작은 거는 5기 때문에 5를 빼줍니다.
자, 상규에 대해서는 가장 작은 게 뭐죠? 네, 11과 14, 4 중에 가장 작은 건 4니까 4를 빼주게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행기회비용표라고 합니다. 행에 대해서 빼줘서 행기회비용표예요. 자, 행에다가 빼줬으면은 우리 뭐 하나 또 해야 될까요? 당연히 행을 했으면 열을 빼줘야겠죠? 열. 위에서 아래로도 한 번 더 빼줘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걸 찾아서 빼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프로젝트 1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0, 2, 7이 있으니까 가장 작은 건 어떤 것이죠? 0이죠. 그러면은 0에서 0 빼면 0, 2에서 0 빼면 2, 7에서 0 빼면 7. 그대로 쓰면 되겠죠. 프로젝트 2는 어때요? 9, 12, 10. 오, 맞네요. 그러면은 가장 작은 거는 9네요. 그러면 여기서 9에서 또 9를 빼주면은 0, 12에서 9를 빼주면 3, 10에서 9를 빼주면 1이 되겠네요. 자, 프로젝트 3은요? 가장 작은 거 0이니까 안 빼줘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떤 색으로 하는 게 좋을까? 자, 우리 이제 행과 열에 대해서 가장 작은 걸 한 번씩 빼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9개의 아름다운 숫자가 나오게 되죠. 자, 이 9개의 숫자가 있는 표를 우리는 총 기회비용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총 기회비용표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회비용표 만드는 거 이거 한번 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골 때리게 최적 검사하는 걸 해줍니다. 이 최적 검사, 최적 할당이 가능한 최적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지금 0인 것들이 있죠.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어요. 자, 이 0들을 선을 그어서 지울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0들이 있는 것들 선을 그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의 개수가 0을 지울 수 있는 최소 선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이 0이 지금 4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선을 2개 그으면은 0이 다 지워지죠. 그러면 0을 지울 수 있는 최소 선의 개수는 지금 몇 개다? 2개다. 자, 근데 이 2개의 개수가 이제 행이나 열의 개수. 우리 행이나 열의 개수 3 곱하기 3이니까 3개죠. 그럼 3개인데 3은 2보다 크죠. 자,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최적 검사는 결국 뭐냐? 0을 지울 수 있는 선의 최소가 행이나 뭐 열 똑같죠. 여기는 정사각행렬이니까 행이나 열의 개수와 같다. 이게 최적 검사예요. 자, 지금은 0을 지울 수 있는 선의 개수가 2개가 되고 행이나 열의 개수는 3개가 되죠. 그래서 같지 않다. 최적 검사 결과 최적이 아니다 라는 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은 이제 선이 안 그어진 거에 대해서 지금 2와 7, 3, 1이 있죠. 안 그어진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아요. 여러분, 가장 작은 게 뭘까요? 2, 3, 7, 1. 가장 작은 거 1이겠죠? 헷갈리니까 색깔 바꿔줄게요. 파란색으로. 자, 그럼 1만큼 또 빼줍니다. 2에서 1 빼면 뭐가 되죠? 1. 7에서 1 빼면 6. 3에서 1 빼면 2. 1에서 1 빼면 0. 이렇게 돼요. 자, 선이 한 번 그어진데 여기는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 그어진데 여기는 아까 말한 최저값인 1을 더해줘요. 그러면 2에다 1을 더하면 뭐죠? 3이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최적 검사를 한번 다시 해줍니다. 여기 0, 0, 3, 1, 2, 0, 6, 0, 0 이렇게 된 표에 대해서 최적 검사 해주면은 선을 무조건 3개 그어야 이렇게 3개 그어야 이제 0을 다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최적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여기 위에다가 간단하게 그어볼게요. 안에는 좀 덜어졌으니까 간단하게 그어보면은 0 맞나요? 0 뺐으니까 1, 6 그 다음에 0, 2, 0 그 다음에 3, 0,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할당 시간이 0인 것으로 1대1 짝을 선정해 줍니다. 이때 여러 개가 선정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유진의 경우 0인 것들이 프로젝트 1도 있고 2도 있죠. 근데 주민은 0인 게 프로젝트 3밖에 없죠. 그러면 주민과 프로젝트 3을
교차시켜서 여기가 이제 주민 PJT3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중에서는 이제 상규 같은 경우는 0이 되는 게 프로젝트 2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시켜주고 여기서 상규 PJT 2 그럼 마찬가지로 유진이는 PJT 1이 되겠죠. 그러면 주민이가 프로젝트 3을 수행하면은 소요시간은 4시간, 상규가 프로젝트 2를 수행하면 소요시간은 14시간, 유진이가 1을 수행하면 소요시간은 몇 시간이죠? 저기 5시간이라고 적혀있나요?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6시간. 잠시만요. 상규가 프로젝트 2를 하게 되면은 14시간, 유진 4시간, 6시간 이렇게 맞게 되겠죠. 주민이가 프로젝트 3을 하면 이게 5시간이네요. 미안. 자, 그러면은 이거 3개 합치게 되면은 6시간, 4시간, 14시간, 5시간 합치게 되면 총 25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최소값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소가 되면 이미 증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할당하면 된다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프로젝트 할당 문제에 대해서 헝가리법을 통해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송 문제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